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언큐 주가가 최근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고요. 우리가 아이언큐 투자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아이언큐가 대규모 양자 사용사의 힌트를 던져줬습니다. 대규모 매출을 위해서 올해 1억 불 수주를 달성을 하고 앞으로 10억 불로 10배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스텝이 될 첫 양자 사용 사례 힌트를 던져줬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미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이제 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중동 리스크도 커지고 있고, 뭐 미국 항구 파업도 있었고요. 이제 지표들도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다, 이런 힌트들을 던져주면서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스닥과 러셀 지수, 이제 반도체와 중소형주가 많이 빠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큰 걸 먼저 봐야 작은 걸 볼 수 있겠죠. 양자 컴퓨터 섹터도 제가 이렇게 묶어서 보는데 다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3대 양자 소형주로 뽑는 리게티, 디웨이브, 아이온큐 보드 뭐 4%, 6% 이렇게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아이온큐 주가가 20% 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다른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은 이 기업 혼자 이상한 건가 아닌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날 지난주 금요일에 아이온큐 20%, 리게티 4%, 디웨이브도 5%다 좋았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다 빠졌죠. 근데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주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폭이 좀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온큐가 갑자기 망한다거나 뭔가 아이온큐만의 문제가 있냐? 그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 차트를 잠깐 보면은 큰 하락 추세 끝났고 횡보를 2달 정도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이 사이의 갭을 메꾸러 다시 내려온 모습을 보입니다. 뭐 어쨌거나 저는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큰 추세가 지금 반전되고 있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근거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아이온큐 한국인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나이온큐님께서 계속 도와주고 계시는데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밌는 점은 이 파란색은 아이온큐 주가 동향이고요. 초록색은 한국인 비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비중이 지금 41%에서 42%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뭐 7불에서 6불 때까지 떨어졌을 때는 한국인 비중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한국인 비중은 줄어듭니다. 이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던 게 지난주 금요일에 아이온큐 주가가 급작스럽게 9불, 뭐 거의 10불을 터치해버리면서 한국인 비중은 거의 42.1%를 넘었는데 41.3%까지 0.8%, 이제 수량으로 하면은 150만 주 정도 순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와 한국인 비중이 거꾸로 움직인다는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한국인 비중이 떨어질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줘야, 지금 아이온큐 한국인 비중이 40%가 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인데, 이게 줄어들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고점 뭐 36불을 넘어가면은 30% 밑으로도 한국인 비중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아이온큐 투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냐라고 하시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온큐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이죠. 즉 기업이라면 흑자로 가야 되고 매출을 발생시켜야 성장하는 건데, 지금은 상장 이후에 적자가 1,500만, 2,500만, 2,000만, 2,100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늘어나다가 23년 말에 와서야 이 3분기 때 4,500만, 4분기 때 4,200만, 올해 1분기 때 3,900만, 2분기 때 3,700만으로 적자폭이 제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당연히 이제 뭐 R&D도 하고 직원들도 늘어나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났지만 아이온큐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추세만 본다면 아이온큐가 지금 한 300만, 200만 달러씩 적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700만 달러에서 한 300만 달러 적자가 줄어든다 치면은 한 12분기, 한 3년에서 4년 안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3, 4년 안에는 흑자 전환할 수도 있겠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지금 아이온큐는 상장 당시 또 투자받았던 현금성 자산을 태우면서 흑자 전환을 위해 매출을 늘리고 있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음 상장했을 때 6억 달러 넘게 있었는데 지금 계속 소진을 하면서 현재는 4억 달러 수준까지 왔고요. 지금 지난 분기 적자, 순적자였던 값을 지난 분기 말에 가지고 있었던 현금성 자산으로 나누면 한 2년 반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자료랑 뒤에 자료를 종합을 해보면, 아이온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이 2, 3년 정도구나.
이 안에 매출을 본격적으로 내면서 흑자 전환을 해야 살아남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적자만 일으킨다면 회사 주가가 바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요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좋은 소식은 아이온큐가 상장했을 때 21년 12월에 첫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때 165만 달러 분기 매출을 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서 지금 최근 24년 2분기에는 1140만 달러까지 거의 10배 성장을 하면서 꾸준히 예상치를 지금 7분기 연속 예상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대신 현금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매출을 올려서 흑자 전환을 해야 살아남고 주가가 올라간다. 요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 심리로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견고한 펀더멘털이 아직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기대 심리가 올라갔을 때는 뭐 20%씩 올랐다가 또 기대 심리가 빠지고 매크로 경제가 좋지 않고 전체장이 안 좋을 때는 10%씩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아이온큐가 이게 21년 10월 달에 상장하기 전에 내놨던 재무적 목표 로드맵인데, 이게 지금도 유효한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때 이후로 상장 후에는 이걸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상장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노란색 막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회계적으로 인식되는 실제 매출에다가 수주 금액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은 아니고 매출 플러스 수주 금액을 한 거다. 그래서 5, 15, 34, 60, 237, 522. 그러니까 25년부터 많이 늘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흰색은 에비타. 에비타는 이제 순수 영업 활동에서 얻어지는 금액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24년까지는 영업 활동으로 적자를 내다가 25년부터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상을 해보면 이대로 가면은 베스트지만 뭐 1, 2년 정도 늦춰질 수도 있으니까 한 25년에서 26년 사이에 아이온큐가 흑자 전환을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이 목표치와 실제 달성한 걸 비교해보면 또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21년도에 아이온큐가 세운 목표, 이 목표는 매출에다 수주 금액을 예상해서 합친 금액, 그래서 500만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매출과 실제 수주는 210만 달러, 1670만 달러를 달성해서 거의 1900만 달러. 그래서 예상치에 3.7배를 달성을 했고, 22년에는 예상치에 2.4배, 23년에는 2.5배, 그리고 24년에는 아직 정확하게 매출과 수주는 나오지 않았죠.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목표를 매출과 수주를 합쳐서 6천만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매출 지금 예상 중간이 한 4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수주는 1억 불 넘을 것 같다라고 했죠. 보수적으로 봐도 1억 불이 넘을 것으로 보여서 뭐 한 2배 정도를 달성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온큐가 상장 당시에 목표했던 25년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하는 거,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 25년, 26년 그 사이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뛸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아이온큐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이온큐가 데이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에비덴틀리라는 회사와 함께 스위스 바젤에서 10월 10일에 의료 데이터 혁신에 대한 세션을 개최한다. 그래서 이 아이온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지금 올해 출시한 35EQ죠. 이게 지금 퀀텀 바젤에 나가 있는데 올해 말부터 가동을 하겠다고 했죠. 이게 어떻게 제약과 바이오 산업에 혁신을 줄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글을 올렸는데, 여기 제목을 보시면 제너레이티브 AI 2.0 데이터 하모니제이션 페더레이티드 애널리틱스라고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더니, 제너레이티브 AI 2.0은 지금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있는데 이거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2.0 버전으로 가겠다. 그래서 AI를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처리하는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데이터 하모니제이션은 뭐냐? 데이터를 조화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서로 다른 형식이나 다른 출처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합한다. 그래서 다른 형태나 다른 곳에서 온 거를 합쳐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겠다는 거고, 페더레이티드 애널리틱스는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분산된 위치에서 각 데이터를 분석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각 엣지에서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긴 말을 해석을 해보면, 고도화된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해서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산된 위치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은 뭐 이제 막 가공해서 쓰는 단계인데 훨씬 더 의미 있게 다른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하겠다, 쓸모 있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에비덴틀리라는 회사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공부를 좀 해봤더니 AI를 활용해서 복잡한 임상 데이터를 집계하고 표준화하는 헬스케어 기술 회사이다. 그래서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데이터를 통합 정리하는 기술을 통해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유용한 증거를 생성해서 임상, 연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 AI를 쓰는데 여기에 양자를 쓴다.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얘기죠. 그래서 에비덴틀리는 2018년에 설립이 됐고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특히 창립자이자 최고 과학 책임자인 가이 사프낫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핵심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CEO인 그레그 마이너라는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호주의 상장 헬스케어 회사에서도 고위직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 근데 이제 회사가 크진 않습니다. 한 16명 정도 되고 연매출은 460만 달러 정도로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으로 보이고요. 기술 집약적인 회사인 것 같아요. 자, 근데도 제가 이 회사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더 찾아봤더니 의료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병원, 의사, 연구소에서 수집된 임상 데이터를 정리하고 표준화해서 의료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봤더니 헬스케어 쪽은 이 사용하는 시스템도 다 다르고 의사들이 기록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 각 의사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한 군데서 통합해서 쓰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는 다양한 출처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생성이 되고 정해진 형태가 없는 비정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AI로 정리하고 표준화해서 쓸모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의료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환자 치료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활용도를 증가시키고 글로벌적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해서 에비덴틀리는 의료 데이터들을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헬스케어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에 AI가 들어가고 그 AI 모델을 양자적인 방식으로 학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양자가 AI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에 쓰이게 되는 모습. 그래서 아이언큐 CEO가 항상 머신러닝이 제일 먼저 쓰일 거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실현이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비덴틀리의 토킹 헬스텍이라는 이 헬스케어 쪽 미디어와 함께 작년에 인터뷰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헬스테크에서 데이터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에비덴틀리는 데이터 연합 그리고 데이터 집계라는 기술을 통해 쉽게 만들고 있는데 헬스케어에서 데이터를 유용한 통찰로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빠르게 정확하게 정리하고 표준화하고자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스케어는 이 데이터들이 비정형이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이 종종 커스터마이징된 전자 의료 기록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쉽게 변환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헬스케어 산업에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해서 의료 전문가들이 더 정확한 정보로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환자 치료를 향상시킨다. 이런 새로운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AI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AI를 더 잘 훈련시키기 위해 양자 컴퓨터를 썼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이 케인스라고 이제 아이온큐를 굉장히 오래 다뤄오신 외국인 투자자시고 저랑도 자주 트위터 DM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곤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보셨다고 해요. 에비덴틀리는 자사 독점 AI 제품을 아이온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양자 컴퓨터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더 진보된 헬스케어 분석에 빅데이터 세트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양자 컴퓨터가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제이 케인즈라는 닉네임을 쓰는 유저가 올려준 인터뷰도 제가 좀 봤는데 불과 지난달에 또 같은 미디어인 토킹 헬스케어 텍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는 실제 데이터를 정리하고 조정하는 A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는 AI에 관련돼서 발표를 했었고 전통적으로는 많은 데이터를 하나의 버킷에 넣고 양동이에 넣고 AI를 훈련시키고 그 AI를 활용해서 다른 데이터 세트를 분석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머신러닝 AI죠. 근데 헬스케어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록하는 방식이나 쓰는 시스템도 다르고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세트가 매우 다양하고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각 조각을 위해 AI를 개발한 후 이를 다시 통합한다. 이런 방식으로 헬스케어 섹터에 있어서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양자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고정 컴퓨터는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여러 번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훨씬 더 적은 데이터로 적은 횟수로 훈련을 시켜도 고정 컴퓨터와 비슷한 정확도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더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극단에 있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데이터까지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양자 머신러닝이 AI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걸 얘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들을 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두 가지 질문. 아이온큐 주가 왜 떨어지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적자인 성장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탄탄한 매출과 또 성장세를 보여줘야만 지금 아이온큐 PSR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58배에서 46배입니다. 그래서 섹터 평균이 3배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거죠. 15배에서 16배. 그래서 지금 뭐 기대 심리가 좋아지면 올라가지만 기대 심리가 무너지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가 적합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 그럼 아이온큐 주가는 언제 오르나요? 제 생각입니다. 100%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년간 재무적, 기술적 목표를 초과 달성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5년, 26년 목표를 달성한다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기업과 주식에서 100%는 없기 때문에 제 말은 참고만 하셔야 되고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아이온큐가 10월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퀀텀 바젤을 통해 양자 컴퓨터를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 에비덴틀리라는 헬스케어 AI 기술 회사와 헬스케어 데이터를 혁신하는 양자 머신러닝을 통해 AI를 개선시키고 이걸 통해 헬스케어 섹터를 혁신하는 이런 발표를 가지기로 했다. 그래서 이게 1억 불 수주에서 10억 불 수주로 가기 위한 그 스텝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미 이런 계획을 가지고 퀀텀 바젤을 통해 유럽에 침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은 헬스케어 분야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 CEO 피터 채플맨이 겉으로는 굉장히 유해 보이는데 속이 정말 카리스마 있고 탄탄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잘 갖추고 실행하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분들이 뭐 일론 머스크처럼 돋보이고 기대감도 심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 주식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 같은 리더도 좋지만 피터 채플맨 CEO처럼 했던 말을 묵묵히 지켜가는 CEO도 굉장히 뛰어난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하죠. 총평을 말씀드리면, 뭐 금요일에 많이 올랐는데 월요일 화요일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하는데,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잘하고 있는데 불안하다면 투자한 금액이 내 그릇을 넘어선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해놓고 잤을 때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투기냐 투자냐, 이 차이를 가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하시다면은 공부를 더 하셔서 기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실 수도 있고, 또는 비중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 공부해서 공유를 드리는데,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항상 리스크 관리하시고 분별해서 들으시면 좋겠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어쨌거나 아이온큐가 대규모 매출을 위한 첫 양자 사용사의 힌트를 줬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정부 쪽 계약도 좋습니다. 근데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기술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다양한 방식에. 근데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눈앞에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야 투자를 하는데, 뭐 스타트업이라고는 하지만 이 양자 컴퓨터 기업과 뭔가 한다는 거는 민간 섹터에서도 뭔가 두각을 나타내겠구나, 오히려 정부 계약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10일 한번 기다려 보면서 아이온큐가 어떻게 할지, 계속 잘하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